자, 지금부터는 6장 운동량, 충격량, 충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여기 우리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모멘텀. 충격량은 임펄스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 단어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량과 우리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자, 6장은 아니고 더 뒤에 가면, 모멘트라는 걸 배우는데, 말은 여기 모멘트까지는 비슷하죠. 모멘텀과 모멘트. 끝만 다르죠? 다른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물리량입니다. 여러분 혹시가 아니고, 여러분 자꾸 모멘트와 모멘텀을 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체의 선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직선 운동을 할 때의 모멘텀이라는 운동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도 V로 움직이는 질량 M인 물체의 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속도는 벡터고 질량은 스케일러죠. 그러니까 스케일러를 벡터가 곱했으니까 요 놈은 뭐가 되겠습니까? 벡터가 되겠죠. 예. 방향은 요 V 벡터 방향 그대로고 질량만 배만큼 곱해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모멘텀도 결국 벡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P라고 씁니다. P.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M이라고 써버리면 보통 우리가 앞에 거 따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매스라는 거하고 헷갈리니까. 예. 그 다음에 보통 모멘트를 라지 M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M도 안 되고 라지 M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P라는 걸 씁니다. 보통 표기를 물론 이제 뭐 책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P를 씁니다. 그래서 벡터죠. P는 MV로 정의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운동에너지 알죠?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P를 이용해서 쓰면 모멘텀을 이용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P의 제곱을 2m으로 나눠준 거죠. P의 제곱이면 mv의 제곱을 2m으로 나눠주면 맞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모멘텀 제곱을 해가지고 2m으로 나눠준 거다. 자, 그러면 왜 모멘텀을 P라고 정의를 해야 모멘텀을 P라고 하는데 이 P를 왜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했었어야 됐을까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턴의 제2법칙과 운동량의 관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눈 거 요게 알짜 힘과 같다. 자, 그럼 수식으로 쓰면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눈 게 힘과 같다. 자, 왼쪽 벡터죠. 벡터를 스케일러 델타 T로 나눴으니까 이게 벡터죠. 그 다음 오른쪽 힘 벡터죠. 이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쓰면 델타 P 운동량 변화는 뭡니까? 힘 곱하기 델타 T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 식을 보기 전에 요 식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더니 그 물체에 어떤 운동량의 단위 시간당 어떤 물리량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물리량을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물음표라고 할까요? 자,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더니 그 물체가 단위 시간당 어떤 물리량이 변화가 되더라. 단위 시간당 어떤 물리량, 물음표라고 합시다. 그놈이 가해준 힘. 그럼 물음표는 뭐겠습니까? 힘 곱하기 델타 T잖아요. 그죠? 힘 곱하기 델타 T 될 텐데. 자, 그놈은 결국 가해준 힘하고 비교하겠죠? 비례하겠죠? 자, 여러분 보면은 힘하고 요 오른쪽에 관계식에서 보면은 델타 P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 거 같냐면 이게 딱 MV를 집어넣어 보면 요 식에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이 식에 보면 델타 MV 델타 T
그죠? 그럼 질량은 일정할 테니까 m 델타 v 델타 t가 되고, 그럼 뭡니까? ma잖아요. 딱 맞아떨어지죠? 여기다가 p 대신에 mv라는 물리량을 넣으니까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 어떤 물체에 있는 물리량이 단위 시간당의 변화는 그런 값을 갖는데, 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 물음표라는 걸 정의하려면 결국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해야 이 수식이 완벽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면 그 운동량이라는 놈은 결국 어떻게 정의돼야 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돼야 된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렇게 풀어서 써봅시다. 운동량의 변화는 심 곱하기 델타 t. 자,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델타 t 시간 동안 가해주면 뭔가 물리량이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그 물리량이 운동량이다. 운동량. 예. 그죠? 예. 그러면 힘이 일정해야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거죠. 자, 요거를 보면은 델타 P는 힘 곱하기 델타 T잖아요. 자, 이런 그래프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T, 시간이고, 여기 F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힘을 여기 밑에 델타 T. 요 밑에 면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F 곱하기 델타 T.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T라 그러면 요게 운동량 변화가 되잖아요. 운동량 변화가 됩니다. 자, 이때, 자, 힘이 일정하면 힘 곱하기 요 델타 T를 해도 되겠지만 힘이 바뀌는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1 하듯이 이렇게 쪼개서, 세분하게 쪼개서 그 각각의 힘을 그 각각의 델타 T하고 곱해서 전체 더한 것, 즉 전체 면적이죠. 예, 전체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자, 좀 더 세분하게 자르면 이거죠. 결국 힘은 dp, dt 아주 세분하게 자르면 그죠? 그럼 여기서 dp 운동량은 어떻습니까? 힘 곱하기 dt입니다. 그죠? 그럼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량의 변화, 그죠? P2 빼기 P1는 여기서 P는 압력이 아닙니다. 운동량입니다. 힘 곱하기 T2 빼기 T1 델타 T죠.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요게 시간에 대해서 바뀐다 그래도 그 함수값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적분이 풀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적분이죠, 적분. 면적입니다. 힘과 델타 T 그래프에서 요게 힘, 요게 시간 그래프에서 요 힘 밑에 있는 면적이 결국 모멘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모멘텀이 벡터량이기 때문에 결국 자, X방향 모멘텀은 질량 곱하기 X방향 속도, 그 다음에 Y방향 모멘텀은 질량 곱하기 Y방향 속도가 될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 충격량은 뭐냐면 한 물체에 힘 F가 작용하면 시간 간격, 그 델타 T 시간 내에 F가 작용했다 그러면 가해진 충격량은 우리가 임펄스라고 그랬죠. 임펄스는 힘 곱하기 델타 T. 우리 좀 전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힘 곱하기 델타 T가 뭐였죠? 운동량 변화량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임펄스는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단위는 똑같아요. 우리 좀 전에 여기 운동량의 단위가 어떻게 된다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이 킬로그램, 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 그죠? 요 단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임펄스도 질량 곱하기 속도 단위를 갖고요.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임펄스는 힘 곱하기 힘에 작용하는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요 놈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된다. 요게 뭐
임펄스, 충격량. 요게 뭐? 운동량의 변화량. 앞에다가 델타는 보통 이제 변화량을 나타낼 때 쓰죠. 임펄스, 충격량, 예,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하는 시간. 자, 임펄스도 벡터죠. 벡터. 자, 그 다음에 지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아까 쓴 식을. 예,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 impulse momentum theory는 뭐 딴 게 아니고, 예, 요거 우리가 앞에서 한 거, 요 식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운동량 변하니까 질량은 그대로 되니까 질량 곱하기 자 어떤 물체에 m인 물체에 요 놈이 가면서 처음에 VI라는 속도로 가다가 나중에 VF로 바뀌었을 때 질량은 일정하지만 자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에서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로 뺀 거. 예, 그게 운동량 변화죠. 그 놈이 곧 충격량이고요.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 운동량 변화와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평균 힘은 델타 t 시간 동안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실제 힘처럼 동일한 충격량을 물체에 전달하는 일정한 힘이다. 자, 보세요. 여기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힘이 쭉 바뀌어요. 우리가 앞에서 요 면적이 뭐라고 그랬죠? 운동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량. 그죠? 예. 운동량의 변화죠. 운동량 정확히 얘기하면 힘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니까 운동량의 변화죠. 예. 정확하게는 그 놈이 곧 뭡니까? 임펄스. 그러니까 요 면적은 운동량의 변화량 내지는 충격량입니다. 자, 이거는 이 면적을 지금 힘이 바뀌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힘이 쭉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평균 힘이 어딘가 있겠죠. 자, 평균 힘이 있다면 평균 힘 곱하기 델타 t로 이게 델타 t입니다. 델타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면적이 똑같도록 여러분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그림이 정확히 평균을 구하는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자, 힘이 요와 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힘이 요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평균 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아래 면적하고 평균 힘하고 요 델타 t를 곱한 면적이 똑같도록 요 F 평균을 잡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요 면적 어떻게 보면 되죠? ti분의 tf까지 바뀌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평균 힘, 에버리지 곱하기 델타 t. 그죠? 그러면, 평균 힘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분의 1에 이거, ti 빼기 tf의 fd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평균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평균 힘 곱하기 델타 t 한 개 원래 이거 면적 구한 거 하고 같고 그게 충격량이고 그게 운동량 변화라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거를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질량이 1500kg인 자동차가 요 그림처럼 왼쪽으로 와서 벽에 충돌한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속도 줬고요. 15m/s로 와서 요 벽에 꽝 충돌한 다음에 튕겨나갔죠. 2.6m/s로 우측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자, 자동차의 처음과 나중 속도가 주어졌죠. 예. 왼쪽으로 15m/s로 가서 벽에 충돌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2.6m/s만큼 튕겨나갔다. 충돌이 일어난 시간, 이게 델타 t죠. 충돌로 인해 차에 전달된 충격량 어떻게 됩니까? 임펄스는 힘 곱하기 델타 t. 그죠? 네. 힘이 주어졌으면 힘 곱하기 델타 t 하면 되는데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량 변화량.
그죠? 예,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에서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빼주면. 그죠? 예. 그러면 질량,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그죠? 예. 질량, 요거. 나중 속도, 요거. 처음 속도, 요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m 곱하기 나중 속도 2.6m 빼기 마이너스 15.0. 이렇게 돼야겠죠. 왜냐면,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자, 그게 이겁니다. 여기 앞에. 요게 나중이고요. 나중 운동량이고요. 처음 운동량은 요거, 마이너스 곱해줘,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 임펄스는 처음 운동량, 요거에서, 나중 운동량 값에서 처음 운동량, 요 마이너스 들어간 거를 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4 곱하기 10의 4승 kg/ms의 충격량을 갖는다. 차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충격량을 알면, 이게 아까 F 델타 T, 그죠? 충격량을 알고, 그놈이 곧 운동량 변화량. 이거 지금 계산됐잖아요. 요거는 지금 계산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평균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힘은 델타 T분의 충격량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T가 주어졌죠? 0.150. 그 다음에 충격량, 요 위에서 계산된 거, 여기다 쏙 넣으면은 평균 힘이 계산이 될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얘가 가서 꽝 충돌,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쪽으로 차가 가다가 꽝 충돌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이 차에다가 힘을 가했으니까 얘가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바꾸면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어떻게 되나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계산됐죠. 이게 힘이 크게 계산됐고 이게 플러스니까 뭡니까? 힘이 이쪽 방향으로 차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왼쪽으로 오다가 부딪히고 반대로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에 가해지는 힘은 오른쪽입니다. 플러스 값이 같겠죠. 그래서 힘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충돌에 의한 부상. 예. 요것도 이제 우리가 충격량을 따져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자, 자동차가 충돌할 때 사람에 가해지는 힘이나 충격량을 가지고 그 손상, 부상 입을 정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값을 가졌을 때 부상이나 뭐 사망하거나 이런 걸 할지는 실제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실험을 거쳐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네. 실험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대략 이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강이 뼈에 약 90kN의 힘이 가해지면 부러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머리가 4ms 동안에 150G의 가속. 여기 G는 9.8m입니다. 9.8m/s 제곱.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의 150배 정도 되는 가속. 그죠? 그 정도로 가속이 되거나 60ms 동안에 50G로 가속되면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이게 뭡니까? 3m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큰 가속도가 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조금 작지만 60ms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가해져도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그 다음에 신체 앞부분 넓이 0.9에서 0.9m 제곱에 힘이 골고루 분포할 경우. 예. 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약 70ms 이내에 지속되는 충돌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압력이 이 정도면은 이하면 생존한다. 생존한다. 1.9 곱하기 10의 5승 뉴턴/미터축. 단위 면적당 요 이하면은 생존한다. 근데 신체 충격 압력이 요거 3.4 곱하기 10의 5승에 이르면 사망률이 50%다. 그죠? 이게 일률적으로 뭐 얼마 정확히 50%다라고 딱 나오지 않아요. 그 뭐 일률적으로 사망이 뭐 어떻게 된다라고는 나오지 않고 50%라는 건 왜냐면 그렇게 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죠? 조금씩 상황이 다르니까 50%라는 겁니다. 확률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75kg 운전자가 27m/s의 속도로 달리다가 충돌이 발생. 자,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이제 이 정도면은 충돌에 의해서 승객이 부상 입을 정도의 그 조건입니다. 요 정도 조건이면은 여기 주어진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75kg 운전자가 27m/s 이게 시속으로 바꾸면 97km/h로 달리다가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운전자가 만약에 0.01s 후에 계기판에 부딪혀서 정지하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해지는 충격량은 어떻습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운동량 변화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평균 힘은 어떻습니까? 요 앞에 힘을 가지고 뼈가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압력은 뭡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힘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 나중 운동량은 어떻습니까? 0이 되겠죠. 정지되니까. 예, 속도가 0이니까 0. 처음 운동량은 75kg 곱하기 27m/s. 그 다음에 0.01초 후에 정지하면서 충돌한 후에 0.01초 동안 정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0.01초 동안 가해지는 거니까 여기 델타 T가 0.01초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2.0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거 자, 2.5 곱하기 10의 5승 뉴턴 90kN이 가해지면은 정강이 뼈가 이제 부러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90kN 하고 요거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 부호 일단 빼고요. 생각해보면 크기만 따져보면 20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200kN이죠? 200kN. 만약에 이게 정강이 뼈에 이 정도 힘이 가해지면 부러지겠죠?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일단 가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가속도를 가지고 시사율을 따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한번 봅시다. 자, 가속도는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눠준 거니까 속도가 27m/s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27m/s 델타 T는 0.01. 자, 계산해 보면 자, 2700m/s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G가 되겠습니까? 9.8로 나누면 약 280G가 됩니다. 자, 0.01초는 몇 밀리세컨드입니까? 둘, 셋, 10ms. 그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01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보면 4ms 동안에 150G로 가속되거나 그죠? 내지는 60ms 동안에 50G로 가속되면 치사율이 5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10ms 동안에 280G면은 이게 엄청나게 지금 큰 이거 취사율이 50%보다 훨 크겠네요. 그죠? 예. 60ms 동안에 50G를 가해도 50% 취사율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10ms 동안에 280G니까 이것도 엄청 큽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요거에 대한 거는 그 중간쯤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조건에. 어쨌든 상당히 큰 취사율을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계기판과 앞 유리에 부딪힌다면 머리와 가슴이 넓이 0.5m 제곱 위 힘이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요게. 예. 앞 유리와 계기판에 머리와 가슴이 한 대략 0.5m 제곱 그 면적에다가 가해진다 그러면 요 힘이 요 면적에 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대략 이 정도 압력이 나옵니다. 이 정도 압력. 예.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70ms) 이내로 지속되는 충돌에서 신체의 충격 압력이 1.9 곱하기 10의 5승 뉴턴 미터 제곱이면 생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지금 작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신체 충격 압력이 아까 3.4 곱하기 10의 5승보다 이게 이르면 사망률이 50%라 그러니까 이거보다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망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힘, 가속도, 신체 압력, 힘, 가속도, 신체 압력 등을 다 봤을 때 치명적인 부상 한계값을 넘는다. 예. 그래서 보호 장비 없이 97km/h, 즉 27m/s로 가면 거의 치명적이다. 그럼 만약에 에어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에어백을 이용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딪히는 시간이 증대되죠. 예, 부딪히는 시간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 0.16 정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힘에다가 요게 0.01 대신에 0.15를 쓰면 이게 훨씬 줄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속도도 이게 커지니까 훨 줄겠죠? 예. 그 다음에 힘이 주니까 면적도 훨 줄겠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확률이 훨 줄어들죠. 자, 이게 아까 여기 신체 앞부분에 대략 충돌할 때 0.7에서 0.9m 제곱의 힘이 골고루 분포한다 그랬는데요. 자, 요 뒤에서는 우리가 그냥 머리와 가슴에는 대략 0.5m 제곱으로 이제 본 거죠. 아까 0.7 내지 0.9m 제곱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긴 하겠습니다만은, 그죠? 예. 자, 그래서 97km, 시속 97km/s로 달리면서 충돌하게 되면 상당히 큰 데미지